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과연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에서 어떠한 결론들이 나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 이의를 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화의 목적, 그 결과가 반드시 북핵 폐기에 있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나온 내용들은 이전에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회담의 결과물보다도 성에 차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북핵 위협은 최고조의 상태입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처럼 매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철없는 낙관, 이상적인 낙관보다 그것이 마음 아픈 이야기일지라도 철저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이 전 과정을 지켜보는 눈과 목소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월남의 패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이런 낙관이 갖는, 대책 없는 낙관이 갖는 비극이 무엇인지를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북핵 없는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미북 간의 회담에 있어서도 만약 미국이 자국의 정치관계 등에 따라서 북핵을 동결 수준에서 대신에 다른 나라나 다른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세력에게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본토에, 미국 본토에 핵이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북한과 어떠한 타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게는 핵 있는 평화, 핵위협의 상시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과정에서 이성과 냉철한 마음으로 이전에 밥 먹듯 거짓말을 해왔던 호전적인 세력의 느닷없는 태도 돌변에 섣부른 박수보다는 의혹의 눈초리로 그들의 한 시간을 주시해야 한다는 이 목소리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목요일 오후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여론조작,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 특검법, 무려 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철저한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국정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국회를 열어야 되는 어떠한 조급성도 절박함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권을 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은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였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참으로 놀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출정 선언문을 방불케 하는 시국 연설에 가까운 내용을 포토라인에서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식 선거 유세는 포토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그런 겸허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출두를 지켜보면서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비롯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함의 실체는 어제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의 재판을 보면 우리는 왜 김경수가 저토록 당당한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의 재판은 가히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사법 역사에 남을 참으로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단죄해야 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단죄해야 될 검찰 측의 태도는 정말 우리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대규모 댓글 조작을 기소하는 검찰에서 매크로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첨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검찰이 이런 내용을 잡아내지 못할 만큼 그런 기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신출귀모라는 그런 첨단 수사들, 신출귀모라는 범죄자들도 잡아내는 그런 지능 범죄들을 잡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이미 발전해 있고 많은 성과를 우리 검찰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 김동원 재판에서 우리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왜 그런 걸까요? 증거 신청에 있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대체 얼만데 재판정에서 증거, 자료조차도 제대로 정리해서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이 검찰이 드루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단죄할 의지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초기의 경찰 수사,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이 사건을 특검이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 앞에서 법치를 지키는 사정기관의 존재,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검경이 앞서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져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양측에 떨어진 이 뜨거운 감자가 서로가 드루킹 사건을 웬만하면 떠맡지 않으려는 그동안의 핑퐁 현상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어제 재판은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의 수사력만 동원이 제대로 되었어도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우리는 재판을 보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실규명, 드루킹 너머 김경수, 김경수 너머에 그 누가, 그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본인이 특검 아니라 더한 조사라도 받겠다라고 오늘 또다시 선언한 만큼 당장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검경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지금 자신들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들을 자인하는 셈이, 국민 앞에 인정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을 조롱하는 목소리들, 그런 세력들에게도
한마디 드립니다. 자신의 반대편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CCTV를 달아라. 뭔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CCTV를 봐야 되겠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우리는 진정성 있는 단식을 통해서 5월 국회 반드시 열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드루킹과 김경수, 그리고 그 너머를 여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검정교과서 집필을 위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자유가 빠진 교과서, 남침이 빠진 교과서, 온통 산업화의 기적이 빠져버린 교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이렇게 돼서 일단 철수를 했다가 다시금 그것을 재탕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침 하나만 다시 삽입해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자유가 빠져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북한 인권, 북한 도발,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기준도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이는 명백히 헌법에도 반하는 기술 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리면 그 민주주의 앞에는 인민민주주의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상실되어 버리고야 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반대로 북한의 정통성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남한에는 우리가, 북한에는 북한 정부가 마치 정당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빼려고 하는 걸까요?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 인권 유린,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기술하라고 집필 기준에는 뺐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북한 인권 참상, 3대 세습의 그 어처구니 없는 세계 유일의 독재 왕국의 모습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안함 폭침 같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개헌 시도를 할 때 그때 의도했던 자유 뺀 개헌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황급히 몇 시간 만에 자유를 다시 집어넣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패한 개헌 시도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극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의 사고체계를 편향된 그들의 역사관, 편향된 그들의 정치관으로 매몰되게 볼모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시도들이 너무나 횡행했기 때문에, 검정교과서에서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도들을 다시금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더 이상 정치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이념의 최전선에서는 어린 전사들로 길러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오만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특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흔듭니다. 문정인 특보는 얼마 전에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은 문정인 특보의 그간 망언이라고 했던 내용은 차근차근 현실화되는 중입니다. 주한미군,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의 연합훈련,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축소가 됐고, 그리고 사드 기지에 대해서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괴이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조폭과 연루된 후보들, 성남판 영화 아수라라고 불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 사장에게 운전기사를 제공받고도 자원봉사인지 알았다는 후보. 얼마나 그동안 다른 사람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익숙했으면 액면 그대로 그 후보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얼마나 남이 제공하는 것에 익숙했으면 그렇게 멀쩡하게 1년 동안 그냥 자원봉사였겠거니 했다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조폭 출신 사장은 은수미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전직 후보는 여비서에 옷을 찢고 폭행을 하고 대통령의 복심은 포토라인에서 위풍당당 출정식 하듯 국민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늘 민병두 의원은 노래방 성추행 사건으로 미투가 있자 황급히 의원직을 사퇴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유권자의 뜻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미투 기사를 의원직 사퇴 기사로 덮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인 것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 그중 힘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도덕, 정의를 그들의 신봉처럼 앞세웠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만든 정권입니까? 그 1년입니까? 자신들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던 도덕의 금이 같습니다. 정의의 금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반성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1년의 모습, 우리는 결국 표로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이런 점들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우리가 제기하는 이슈들이 수면 아래로 저 포털 권력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